2025년 2월 광진구청 정기안전보건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근로자 건강관리와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입니다. 먼저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는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직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들이 원인이 되는 직업 관련성 질병과 작업 조건이나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되는 작업 관련성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하시거나 휘발유를 만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적 질병, 또 시멘트 가루나 또 아스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또 진드기라든지 말벌 등에 쏘여서 생길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또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 등으로 근로자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며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성 요통 등이 있습니다. 그냥 허리가 쭉 아파서 뭐 옛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거 해당되지 않고요. 업무상 부상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다 업무상 질병이라고 봅니다. 업무상 질병의 발생 요인으로는 화학적 인자로는 화학물질, 가장 대표적입니다. 분진 포함하고요. 물리적 인자로는 소음, 진동, 유해광선, 이상기온. 이상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상기압 등 에너지의 형태. 우리 국 근로자들은 이상기압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소음과 진동은 예초기 사용하시거나 송풍기, 불어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시끄럽기도 하고 또 진동도 느껴지기 때문에 대비해서 보호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 인자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벌이나 또 진드기 등한테 물려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공학적 인자로는 작업 방법이나 작업 강도, 중량물 취급, 작업의 물리적 부담 등으로 발생을 하는 걸 흔히 허리나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데들이 아픈 근골격계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적 인자들은 업무량이나 고용안정, 또 직장 내 인간관계, 여러분들은 주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실 겁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받는 직무 스트레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요인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해 요인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불편함이나 스트레스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유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지역사회에서도 위험 요인은 제거해야 됩니다. 작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특정 신체 부위나 근육을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그런 목, 허리,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으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원래 허리가 약하다든지 원래 손목이 약하다든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유전 영향도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체력, 면역력, 흡연, 가사노동 등 또 시민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원인의 근원적 제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이나 정신적 요인 등 근원적 제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든지 아니면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또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항상 중량물 취급 전에 스트레칭 하시고 또 업무 시작 전에 다 같이 체조하고 스트레칭하고 업무에 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바로 다 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 속도나 작업 빈도, 지속 기간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순 반복을 하는 작업, 또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자세,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작업 환경, 진동이나 저온, 너무 추운 장소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이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 특성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이 관련해서는 권활막염과 수근관 증후군, 또 건염, 또 테니스 엘보, 트리거 핑거 백지병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하얗게 피가 안 통해서 손가락이 하얗게 되는 이제 그런 질환도 이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처음에는 작업 시간 동안에만 아프고 피곤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럴 경우 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하룻밤이 지나고 하루 잘 자고 나면 아침에는 괜찮아집니다. 또 일하는 것도 평소대로 일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가 하는 악화와 회복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단계로 넘어오면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을 하고 하룻밤을 푹 자고 났는데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또 그 하룻밤 잘 자는 것도 상처 부위에 통증 부위에 화끈거림과 통증으로 잘 못 잔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작업 능력이 감소하면 또 이것도 악화와 회복이 계속 반복됩니다. 3단계에 들어서면 휴식 시간에도 계속 통증이 일어납니다. 일하지 않아도 그 근육을 쓰지 않아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아프고요. 그래서 다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도 또 어려움이 있고 항상 아픈 그런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게 바로 3단계입니다.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작업을 안 하면 좋겠지만 작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와 작업장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중량물은 가능한 한 자동화 설비 또는 보조 장비를 이용을 합니다. 지금은 트럭에 전부 다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는 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업 트럭에 중량물을 싣고 내리시는 경우에는 그 리프트 사용하셔야 되시고 또 작업 시간이나 작업량 등은 작업 표준을 정하고 준수해야 됩니다. 휴식 시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작업 때는 정상 작업 영역에 적정한 높이로 설계하며 필요 시에는 근로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합니다.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건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작업 공구는 가볍고 힘이 요구되는 것은 동력 공구를 교체를 하고 작업장은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조명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린 주로 야외 작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요. 신체에 접촉하는 날카로운 면은 둥글게 또는 부드럽게 처리하고 진동 공구는 진동의 인체 전달이 적은 것으로 선택합니다. 진동 방지 장갑도 있기 때문에 진동 방지 장갑 등을 착용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유해 요인이 높거나 근골격계 질환자를 발생하는 공정은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서도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저희가 뵐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학적 개선이 어려운 공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을 하고 휴식은 길게 일하고 길게 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짧더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장시간 서서 또는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세로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걸 권장을 하고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 취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함께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5kg라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제공을 합니다. 작업장은 적정한 온도, 습도, 환기를 유지를 합니다. 휴식 장소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유해 요인 조사 등 예방 대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반영. 개인적으로 또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흡연, 음주, 과로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은 자제하시고 휴일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통,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더 나빠지는 걸 방지를 하고 스트레칭은 생활화하십시오.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서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 증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밴드 스트레칭 충분히 활용하시고 맨손 체조, 국민 체조, 또 스트레칭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시 또 TV 시청 이럴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근육 등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TV 볼 때 비스듬한 자세에서 삐딱하게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TV 보시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반드시 바른 자세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관련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그러니까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을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두 가지죠. 뇌와 심장입니다. 발생 원인이나 위험 요인, 악화 요인 등은 거의 예방 대책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보통 같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로자한테 작업 관련 인자가 발병 요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발생되는 그런 뇌심혈관계 질환을 작업 관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크게 나눠서 허혈성 뇌혈관 질환과 출혈성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허혈성에는 우리가 많이 듣는 뇌혈전증 또 뇌색전증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뇌동맥의 죽상경화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죽상경화라는 건 혈관을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그런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막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막은 그런 콜레스테롤 그런 덩어리들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어딘가를 가서 탁 막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또 심장질환 시 심장에서 유래한 혈전으로 혈전이 이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 실질 내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주막하 출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저핵이나 시상, 뇌교 등의 부위에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혈압, 정신적 긴장, 흥분, 과로, 동맥류가 파열되거나 동정맥이 기형인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혈관 부분이 막히는 혈관 안에 노란색 막혀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혈관 안에 노란색 막혀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혈전이고 우리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혈관을 점점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흉통이 발생하는 걸 협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순간적으로 여기가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돼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바로 심근경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는 크게 이렇게 보이는 네 가지와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고혈압,
뇌졸중은 고혈압 환자한테는 정상인의 5배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2배가 더 높아지고 나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뇌졸중 위험의 가장 큰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도 주요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입니다. 과거 뇌졸중이나 일가성 뇌허혈 발작이 있었던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이 증가하고요. 당뇨 환자는 정상 성인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빈도가 2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시면서 연령이 점점 많아지며 또 혈압이 있으신데 당뇨 환자다. 그러면 뇌혈관계 질환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고지혈증은 뇌졸중보다 관상동맥 질환과 더 연관이 큽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건 피 속에 기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약 드실 때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아, 또 나쁜 중성지방이 높아요, 또 LDL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 같이 들으시면서 고지혈증 약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뇌졸중보다도 훨씬 그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커서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랑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랑 비슷하기는 한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입니다. 가능하다면 담배 끊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일단 강력한 관계가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이야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HDL은 좋은 겁니다. HDL이 심장을 보호해 주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 HDL이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와 니코틴과 함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초래를 해서 그래서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질 이상, 고지혈증 얘기합니다.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나쁜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인자입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증,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혈관에 노란색 기름덩어리 보이실 겁니다. 원래 이 노란색 기름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부분 보시면 여기는 양쪽에 그냥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정상이고 이렇게 노랗게 기름기가 덕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한쪽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집니다. 동그랗게 쌓여져서 어느 순간 얘가 다 막히게 됩니다. 그 막히는 부분이 뇌에서 막혀서 딱 그 막힌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그걸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모른 상태에서 지나가서 어느 약간 혈관 약한 부분이 터진 걸 뇌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 이상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고 고혈압, 당뇨병, 운동 부족, 비만, 에스트로겐 부족 또 모두 다 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마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빨간 점을 콜레스테롤이고요. 노란 점은 LDL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HDL 좋은 것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산화된 LDL이라고 해서 얘도 나쁜 건데 어쨌든 이 점점점 있는 것 중에 좋은 거는 요 HDL 파란색만 해당이 됩니다. 식품 드실 때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고 기름진 걸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동맥을 좀 동맥에 이런 플라그가 끼게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게 해주는 거고 또 간에서 또 해독을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분해를 해서 또 혈관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혈관이 보내줄 때 이 중에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초 질환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는 거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혈압 항상 말씀드리고,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해서 드시는 거 잔소리 드립니다. 당뇨, 혈당 관리하는 거 다 가장 중요한 기초 질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질병 관리는 단순히 약물요법 이외에도 생활습관 개선 같은 비약물요법이 병행될 때 효과가 커집니다. 금연, 영양지도,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들 이용하셔서 반드시 좀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양지도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 적합성 평가와 응급조치. 만약에 업무를 하시다가 직업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셔서 요양을 하신 후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시는 경우라면 저희 업무 적합성 평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빠르게 응급조치해야 됩니다. 응급조치는 이 시간 말고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따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으로는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은 뇌졸중과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뇌졸중, 증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조기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한쪽만 뭔가 좀 불편해집니다. 양쪽이 둘 다 불편한 게 아니라 한쪽만 느낌이 없다든지 좀 저릿저릿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편측마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언어장애, 의식장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뭘 잘 기억을 못한다든지 해당이 됩니다. 또 시각장애 해당이 되고요. 어지럼증, 이유 없이 어지럽고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픈 심한 두통이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손이나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그래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되거나 물건을 들고 있다가 들고 있는 손이 힘이 빠져서 물건을 떨어뜨릴 뻔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해당이 됩니다. 얼굴이나 몸 한쪽이 갑자기 무감각해지거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양쪽이 동시에 그럴 때는 다른 질환으로 의심을 해야 되고 이거는 한쪽입니다. 또 갑자기 말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발음이 안 된다든지 심한 두통,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의 뇌졸중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가슴이나 흉부 중앙 뒤쪽에서 꽉 조여오는 압박감과 통증이 일어납니다. 무거운 물체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또 숨을 쉬기가 힘든 그런 호흡 곤란이 발생을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숨이 가빠지고 매우 아픕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발생을 하고 오들오들 떨린다든지 또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또 구토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그 증상에 이건 무슨 증상이야 라고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환이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야간 작업, 매일 야간에만 업무를 하시는 경우, 또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하는 작업, 근무시간 8시간 내내 이런 중노동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열 작업, 아니면 냉동실 작업 같은 한냉 작업, 다행히 우리 구에는 이런 해당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밀폐 공간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물탱크 청소 등등 저희 밀폐 공간 들어가실 때 반드시
밀폐 공간 프로그램 진행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이라든지 고소 작업은 금지합니다. 또 소음이 심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예초기 등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정말 업무 시간 내내 계속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이 되시는 건 위험합니다. 또 순환기계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여긴 우리 그 해당되는 작업 없습니다. 이로써 먼저 파트 1 마치겠습니다. 파트 2 계속 이어가겠습니다.